솔직히 팔이 없이 산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중 씨의 팔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처음 방문하셨을 때 팔 상태는 좀 어떠셨어요? 팔 상태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동네에 조금 작은 병원들 몇 개 갔었을 때 염증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선은 첫 방문에서는 가벼운 마음인데 근데 통증이 계속 안 가라앉아가지고 오게 됐었습니다. 단순한 염증일 거라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성중 씨.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10월이거든요. 네. 뼈가 굉장히 많이 자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자란 게 없어요, 다행히도.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재활이 잘 되고 있고, 요런데 조금 보이는 거는 뭐 그 정도는 감안하는 거고,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각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조금만 더 기운 냅시다. 저랑은 진료 있는 날 도수 마저 하고요. 네. 그래요. 네, 밖에서 안내해 줄 거예요. 수술을 통해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처음 왔을 때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다는데 이 환자분 이제 처음 뵌 게 8개월 전이네요. 그 감염이 돼서 근육이 이제 녹고 고름이 많이 차서 왔어요. 대개는 이제 이렇게 심하고 그다음에 생체 징후도 흔들리고 이러면 심한 경우 절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이 다 녹은 상태에서 이제 감염이 조절 안 되면 결국에는 폐혈증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와 근육 사이 조직을 빠르게 파괴하는 질환으로 단 하루만으로도 치명적인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균이 혈류로 침투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사망률은 30%에서 최대 50%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2주 동안 9번의 수술방을 들어갔었고요. 그 9번 수술방 들어가는 동안 사실 수술 시간 자체는 길지는 않았는데 매일 이제 마취하고 다시 일어나고 뭐 다시 세척하고 소독하고 하는 과정이 솔직히 힘들었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또 몸이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감염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조직을 살리기 위해 2주간 수술실에서는 끊임없이 감염 부위를 세척하고 소독을 반복하는 치열한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약 한 20여 차례 정도 상처가 열려 있는 채로 계속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수술실에서 소독을 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잘 씻어낸 다음에 근육을 결국 살렸어요. 수차례에 걸친 소독 수술 끝에 의료진은 팔을 절단하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감염이 남긴 흔적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관절과 근육이 굳는 강직이 남아버린 건데요. 강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좀 안일했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아무래도 회사의 복직을 좀 치료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활 운동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씻어내면서 고정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근육이 굳고 주위에 관절도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팔꿈치의 강직이 딱 이렇게 90도에서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전혀 안 되고 이 정도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사느냐에 대해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낙담한 상태였어요. 다시 예전처럼 움직이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던 성중 씨.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다 처음 겪는 과정이어가지고 힘들지는 않았고 사실 선생님께서 계속 어떤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계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절단을 피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조병규 원장. 성중 씨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직접 도수치료까지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긴장이 풀리고 있어요. 이 주사 관절에 맞았을 때 환자분 나이가 지금 30세이시고 현재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주로 쓰는 손인 이제 오른쪽이셨고 이런 우세수를 이제 포기하는 것은 환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여타 병원이나 의사라면 이 정도에서 관절을 안 자르고 절단하지 않고 살렸다고 하면 다들 만족하고 그냥 나몰라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끊임없이 설득을 했어요. 환자분에게 조금 힘들거나
뭐 조금 더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관절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욕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생활 반경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아예 물건을 못 집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수젓가락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직을 풀고 팔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술을 진행했고 다행히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포기하셨었으면 저분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였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후유장애 진단을 이제 받으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 정도에서 이제 팔 안 잘랐으니 됐다 이렇게 이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만족하고 지낸다면 환자분에게는 앞으로 삶에 있어서 굉장한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진실된 치료라고 할 수 없죠. 이 정도까지 팔의 기능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성중 씨. 조병규 원장님이랑 첫 진료했을 때만 해도 팔의 90%까지도 아마 사용을 못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머리 감기라든지 뭐 밥 먹기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이 일부 가능해지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훗날 의사가 마음에 많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을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떳떳하고 환자분에게 고민되지 않는 치료를 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치료를 늘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긴 하지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선생님들이 저를 계속 독려하고 계속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환자로서는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항상 정보를 바탕으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진료해주시고 치료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제 팔이 계속 지금도 솔직히 저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지만 더 욕심내 주셔가지고 계속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마음이 좀 감동적이고 항상 와닿아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